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불교학 연구소 향가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사랑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향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특집의 제목은 향가 제작법은 라스코 동굴의 벽화도 풀어낸다 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의 행렬 모습을 그려놓은 토기가 경주 쪽샘지구 발굴 현장에서 몇 년 전 발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쪽샘지구는 경주시 황호동 일대입니다. 쪽샘은 쪽빛처럼 푸른 샘물이라는 뜻이랍니다. 예쁜 이름이죠? 무덤 바깥 부분에서 그림이 그려진 항아리가 출토되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깨뜨려 묻어둔 것입니다. 깨진 파편을 맞추어 보니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행렬 모습입니다. 이처럼 생생한 신라 그림이 발굴되기는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전문가들은 그림을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기마행렬, 무용, 수렵하는 사람들, 주인공입니다. 맨 뒤에 빨간색 안, 말 타고 있는 사람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보고 사진에 고구려 무용총 그림을 연상하였습니다. 무용하는 사람들과 수렵하는 사람들 때문이겠죠. 특히 수렵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렵이란 사냥을 말합니다. 그럴까요? 행렬도가 여러분의 눈에도 사냥하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경주 발굴단 측에서는 행렬도의 연대를 4,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어느 공주님의 무덤이라고도 발표하였습니다. 공주의 무덤으로 본 이유는 함께 발굴된 유물들의 크기가 남성용에 비해서 작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제작 시기에 대한 발굴단의 발표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왜냐? 짐작이 아니고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문에 보도되는 행렬도를 보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향가에 표현되어 있는 고대 내세관이 행렬도에 그대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향가의 내세관이 행렬도의 그림하고 똑같다. 이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향가하고 행렬도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향가의 내세관이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초창기의 내세관도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사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은 4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위에서부터 1단, 2단, 3단,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맨 위쪽 1단을 설명하겠습니다. 붉은색 박스 안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향가적 시각으로 보면은 밤하늘의 별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그림을 당신은 별로 보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향가를 분류해 보면은 망인을 돌아가시는 분을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노래인 눈물가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망자의 영혼이 편안히 저승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비는 작품들입니다. 눈물가만을 따로 골라서 분석해 보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배를 타고 큰 물을 건너갑니다. 이때 별이 저승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망자는 껌껌한 어둠 속에서 하늘의 별을 의지 삼아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내세관이었습니다. 저승 가는 길에 별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믿음은 현재의 민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북두칠성이 그려진 칠성판 위에 누워 저승길을 갑니다. 북두칠성은 방위의 기준이 되는 별입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따라와 예수를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성서에 나옵니다. 밤하늘의 별은
고대인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전라북도 고인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고인돌에 해나 달과 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고인돌 덮개를 보십시오. 덮개석에 크고 작은 동심원들과 작은 구멍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해나 달 그리고 별로 보고 있습니다. 큰 동심원은 해, 중간 동심원은 달, 점은 별일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경남 함안군에 있는 마리산에서 별자리가 그려진 고인돌 덮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망자가 되어서 고인돌 밑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시고 위를 봐서 고인돌 덮개를 보아주십시오. 바로 눈앞에 별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저승 가다가 길 잃지 말고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으라. 이를 위해서 덮개석에다가 별을 새겨 두었을 것입니다. 고인돌의 별들은 영혼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고인돌에서 저승길 영혼을 인도하던 해와 달과 별이 이제는 무덤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고구려 시대 무용총의 천정벽화입니다. 다리가 셋인 삼조구 그림은 해를 뜻하고 두꺼비 그림은 달을 뜻합니다. 즉 무덤 천정의 해와 달은 어둠을 밝혀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무용총에 있는 무용총 천정의 주작도 그림입니다.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신물입니다. 천정에 그려진 여러 가지 동식물들은 논리적으로 보아 모두가 별로 생각됩니다. 이것들은 저승길의 영혼에게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키토라 고분에서도 별자리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1998년 발굴되면서 고대의 천문시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온 일본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림입니다. 열도로 간 사람들도 별의 안내를 받아 저승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까지 고대 무덤들의 천정에서 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혼의 안내자였습니다. 무덤만이 아닙니다. 향가에도 별이 있습니다. 향가에도 달이 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용가의 첫 문장입니다. 동경 명기 월라 동상 같은 시체뜸에 밝히는 달아. 천연두로 죽은 시신들이 토함산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초용은 이들의 영혼이 편안히 저승에 갈 수 있도록 저승길을 밝혀달라 이렇게 달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고구려 벽화 속에 해나 달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무덤 속 해와 달과 별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렬도 맨 위 기하학적 무늬를 별로 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길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문자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그 무엇인가를 문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향가였습니다. 초용가의 달이 바로 그 향가의 달입니다. 얼마 전 향가를 연구하던 저에게 충격적이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그림들이 별자리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이 나온 것입니다. 2018년 영국 에든버러 공대 대학원 스웨트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구석기 시대 동굴의 벽화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라스코 동굴의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연구팀은 논문에서 라스코 동굴의 이 그림 속 남성은 죽은 자이다. 그리고 들소는 하지 때 염소자리, 새는 춘분의 천칭자리, 오른쪽 두 동물은 동지와 추분 때 사자자리와 황소자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별자리의 위치는
기원전 1만 5천년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나머지 동물들은 무엇인가? 이들도 별자리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스코 동굴의 그림들이 별자리라고 한다면 라스코 동굴은 경상남도 함안의 고인돌과 같이 별자리가 그려진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향가를 연구하다가 그 한 자락이 라스코 동굴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알타미라 동굴 속 동물들의 모습이 모두 천정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타미라는 스페인 말로 위를 봐 이런 뜻이랍니다. 최초로 동굴 천정의 그림을 본 아이가 앞에 가시던 아버지에게 천정에 그려진 그림을 보라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알타미라, 위를 보세요. 왜 옛날 사람들은 천정에다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림이 별이니까 당연히 천정에 그렸을 것입니다. 고구려 무덤 벽화에 해와 달과 별도 천정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라스코 동굴 벽화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논문은 이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라스코 동굴 천정의 그림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라스코 동굴의 별들은 고인돌의 별처럼 천정 위에서 저승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향가를 새로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해독된 향가를 통해 고인돌의 별, 고구려 무덤의 별, 일본 무덤의 별이 저승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라스코 동굴의 그림이 만일 별이라고 하면 구석기 인류의 동굴 벽화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새롭게 알게 된 향가의 세계는 우리를 현생 인류의 여명기까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특집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향가 제작법으로 드러난 향가의 실체를 일부나마 피상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로서 1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향가 속에는 고대 내세관이 잔뜩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글로만 전제할 뿐 물증이 없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주 쪽샘주구 행렬도가 발견되었습니다. 토기에는 향가의 내세관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가 속 내세관과 유물의 교차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물로 검증된 향가 속 내세관은 수만 년 전 유럽의 구석기 호모 사피엔스의 내세관하고도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깨어진 토기 항아리에 불과했던 쪽샘 행렬도의 발굴은 논리전개와 물증 확보라는 측면에서 세계사적 사건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될 특집 2부에서는 영화 배너의 면 장면, 그 장면보다 더 스펙터클한 창 깃발함과 5자 보원이 사상 최초로 소개됩니다. 또 앞으로 프랑스 라스코 동굴 등 유럽의 구석기 문화 관계자들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